이런 가운데 부정선거 주장하면은 이분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아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런데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어제도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요.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황교안 전 총리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황교안 전 총리는 부정선거 얘기를 꽤 자주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대통령 대리인단 맡게 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좀 하게 되신 걸까요? 정의를 세워야죠. 진리를 밝혀야죠. 총검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 됩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최종 목표는 부정선거 발본 쇄원이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부정선거로 192석을 차지한 민주당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29번의 탄핵 소추를 자행해 왔습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 합류 화면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부정선거 주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혀왔어요. 사실 황교안 전 총리 뭐 당의 이제 대표도 역임하면서 뭐 상황이었었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이쪽에도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요. 형사 재판 여기도 대응도 관여하게 됩니다. 두 가지 다 한다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 들어봤지만 비상계엄의 최종 목표 부정선거 발본 쇄원이다. 역시 이런 주장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태예요. 손정혜 변호사. 황교안 전 총리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주장해온 인물이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합류. 이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 부정선거 의혹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주장을 조금 더 탄핵 심판에서 좀 강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일까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대리인단이 1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부정선거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하긴 했지만 관련해서 그것만으로 부정선거의 실체가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황교안 어떻게 보면 전 국무총리이고 정치인으로 지금은 분리가 되지만 과거에는 또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모금 운동을 하고 실제로 소송 지원을 하고 본인이 또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겠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로 발본색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는 만큼 대통령직 변호인으로 이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응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본인도 형사재판과 지금 탄핵심판에 모두 다 선임계를 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심판 과정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증거 일부만 채택되고 일부는 모두 다 이제 기각이 되거나 채택되지 않았는데 예. 아직 형사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증거나 관련된 사실조회 관련된 증인 신청에 이 황교안 대리인을 통해서 주장과 입증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소정 변호사, 오늘 정치권에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이 변호인단 합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보이시더군요. 그래서 내 의견이 좀 갈리는 게 황교안 전 총리의 합류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대응, 여러 가지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냐. 법적 대응 또는 여론전 대응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놓고 약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소정 변호사는? 뭐 저는 도움이 될 거로 보고요. 지금 이게 그 두 가지예요. 예. 통진당을 누가 해산시켰어요? 통진당.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안검사 출신이었죠. 당시 그러게 법무장관 시절. 인정할 거예요. 공안검사. 오. 그럼 이게 대통령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게 공안 사건이잖아. 예. 여기에 책도 쓰고 제일 전문가가 황교안 대표입니다. 오. 따라서 저는 내란 있냐 아니냐 예. 공안 사건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도 도움이 되고요. 예. 그런데 제 주위에 보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게 논란이 많아요.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 근데요. 대부분이 부실선거라고는 인정해요. 부실선거라는 분은 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다. 많이 들어요. 오. 소쿠리부터. 아. 그럼 이게 부실하고 부정은 뭐가 차이 나냐? 오. 부실이 커지면요. 예. 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 부실이 커지면. 따라서 이게 저는 부정선거를 단정은 못해도 예.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관위가 헌재가 이걸 왜 안 받아주죠? 하루면 되는데 예. 이번에 덮어가 믿어라 그렇게 덮고 가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승복할까요? 저는 시간을 막 끌는 전략도 아니고 예. 하루 이틀이면 이게 개표가 되고요. 예. 정인 한 3명 받아주면 하루면 신문 되잖아요. 예. 시간 끌기 위한 것도 아니잖아. 오. 왜 개표 검증이나
안 받은지 납득이 안 돼요. 어. 내란하고 부정선거 빼버리면요. 예. 헌재 재판할 필요 없어요. 어. 그 중단 재판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 창문 깬 거예요. 국민이 받고 헬기 내리고 창문 깨고 뭐 이게 국무회의 그치냐? 이거 심사하려고 지금 재판합니까? 내란하고 이게 부정선거 빼면 헌재 재판은 빈껍데기다. 예. 저는 이게 왜 검증을 안 하냐? 검증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잖아요. 아, 떳떳하면 이게 검증하면 되는데 왜 안 받아주죠? 저는 이게 지금에도 헌재는 검증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떳떳하면. 측면을 감안했을 때 황교안 전 총리 역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 보신다는 거네요. 김상희 평론가는 황교안 전 총리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대응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약간 의견이 오늘 갈리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전에 범정을 피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제가 범인인가 보네요. 저는 이게 법의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은 시효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 시효가 다 지난 거를 계속 끄집어가지고 모든 걸 한다고 들면은 법의 안정성이라는 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미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시효가 이미 다 완성이 됐고 예. 그리고 그 법원에서 이미 판단도 있었던 겁니다. 황교안 그 전 대표도 이미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 결과를 받아보신 분이에요. 예. 근데 승복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분이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으며 예, 아니면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든 공적인 활동은 접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변호인단에 들어오신 부분은 예. 아까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안 재판의 사건의 전문성으로 기여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나 아니면 여론전을 위해서 만약에 들어오셨다면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 이분의 이미지가 딱 두 개거든요. 하나는 극우 국단, 예. 또 하나는 그 음모. 이 두 개예요. 극우 국단은 뭐 정광훈 목사나 태극기 부대 여기에 서가지고 열심히 예. 이제 하신 부분이 이미지로 굉장히 각인이 돼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선봉에 서 계셨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 여론 이런 것 특히 이것을 여론을 확장시키고 지지를 더 끌어내려고 한 것이라면 그것은 패착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변호인단이 누군가 이것도 또 새삼스럽게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총 19명이라는 숫자가 좀 나와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대응 그리고 형사재판 대응 모든 역할을 하는 이 변호인단을 보니까 19명으로 늘어났다. 근데 그중에 보면 일단 황교안 전 총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배희철 변호사 이렇게 소개돼 있죠. 세월호 당시 실종자 가족을 도왔던 대리인. 그러니까 세월호 변호사 뭐 이렇게 좀 불리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대현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인물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19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좀 손정혜 변호사. 사실 지난해 12월 말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하는 게 좀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19명이면 꽤 많은 숫자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좀 어떤 변화가 생길 걸까요? 그럼 그 사이에. 네, 시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변호인단에 합류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특히 이제 주 2회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변론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변호인단 스스로 이제 인원을 좀 보강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19명의 변호인단 중에 실질적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증인신문 사항을 쓰거나 의견서를 쓰는 사람들은 또 일부이고 일부는 또 여론전이라든가 그렇겠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19명이 모두 기록을 검토하고 서면을 쓰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하는 실무 변호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젊은 변호사나 실질적으로 서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실무급 변호사들도 많이 보강됐다 이렇게 뭐 봐야 될 것 같고 합류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재판 과정을 보면서 아 내가 참여해서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속속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욱 변호사. 그럼 12월 말까지는 조금 주저하는 변호사들이 많았지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제는 조금 도움을 나서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지금 보면은 국회 쪽 변호인단, 대리인단보다 2명이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국회 측은 이제 우리 국민의 예산으로 혈세로 돈 주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거의 아마 자원봉사일 겁니다. 일단 보면은 뭐 그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어떤 거의 제가 대가를 알기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무보수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그렇습니다. 뜻입니까? 아마 근데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오신 분이 많고요. 예. 실제 뭐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또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몰려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약간 그걸 떠나서 주저하다가 이런 걸 좀 보고 그런 움직이신 것보다는 분이 있을 수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 될 수 있고. 근데 예. 더 중요한 거는요. 예. 뭐 처음에는 이제 차분하게 변호인단을 하나하나 구성한 거기 때문에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3명 했다가 지금 19명까지 제가 알기로 그 분야에서 최고의 변호사들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뭐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전부 사명감으로 예.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 예. 그 실보수 정도 젊은 변호사에게 주고요. 그다음에 원로급들에게 정관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에게 전부 봉사하고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연수 8인회가 있거든요. 예. 제일 친했던 우리 조대현 변호사님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제일 친하고 예. 탄핵 대리인단이죠. 예. 거기에 정상명 검찰총장도 있어요. 8인회. 예. 그러니까 친노 변호사들에게 거의 이쪽으로 많이 왔어요. 왜? 저쪽은 이재명 대표니까 민주당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거물급들이 온 거는 주로 8인의 멤버. 예. 노무현 대통령 그때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젊은 변호사 80년대 예. 김계리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이게 배의채 변호사 이런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합류하고 있어요. 혹시 소정욱 변호사도 혹시 좀 도움을 달라는 제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방송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제 여부는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정욱 변호사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러 가지 좀 이 어떤 좀 연락도 좀 하시고 뭐 여러 얘기도 듣고 그런 이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